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덥네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힘드네. 10일. 지금 이제 11강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직접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문제 분석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기가 잔다고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자, 요거 올려드리는 파일 19년 9월 고3 국어 문제 해봐야 뭐 10문제 정도 되죠? 이거 일단 한번 풀고 같이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잠깐 멈췄다가 시작하는 게 좋을게요. 자, 잠깐 멈추고 문제 한번 푸세요.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시는 걸로. 정지! 자, 풀었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래 이것도. 응? 여기 왜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도 이렇게 나오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 자료에서는 보일 테니까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 풀 때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 분석 공부를 하실 때는 두 가지 트랙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문제 푸는 연습, 빨리빨리 푸는 연습. 하나는 이제 풀고 나서 채점하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분석하는 연습, 꼼꼼하게. 두 가지 트랙으로 하시는 거고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릴 거예요. 문제를 빨리 푸는 거.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거긴 한데 문제를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주관적인 거거든요. 선생님이 분석하는 거고 선생님 기준에 따라서 나뉘는 거고, 문제를 빨리 보는 것도 결국엔 개개인에 따라 다 달라요. 왜냐하면 글을 읽는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글을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는 게 더 빠른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전반적인 방법을 전체적으로 이제 거의 다 적용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글을 빨리 읽는 거, 속독을 하는 방법은요, 이거는 사실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지문이 있죠. 글을 빨리 읽는 방법은 이겁니다. 최대한 빨리 읽고 빨리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건데, 이 글이 딱 있으면 요거를 빨리 읽는 방법, 속독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글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을 이렇게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읽으면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느낌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대충 읽으라는 건데, 보면은 대부분의 글에서는 글을 어떤 단위로 읽으셔야 되냐면 문단 단위로 끊어서 읽으시는 거예요. 여기 문단은 그냥 딱 보기에도 보이시잖아요. 지금 이 글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문단으로 짜여져 있는 글이죠. 이게 4개의 문단 단위로 글을 읽으셔야 되고요. 문단 단위로 글을 읽을 때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걸 읽고요. 여기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정도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읽는 걸 다 읽는 게 아니고 처음 부분을 읽고 끝에 부분을 읽어요. 자, 왜 그렇게 읽는 거냐면, 자, 여기를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프로젝트 과제는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럼 여기까지만 딱 읽고 뒤에 그냥 눈으로 그냥 훑어가면서 지나가는 개념인데, 오늘은 1차 탐구 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만 딱 읽으면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라는 감이 오시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냥 이번 발표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소개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빨리 캐치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는 다른 거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들꽃이네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단은 여기 읽고
끝에 읽고 들꽃이라는 딱 단어를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들꽃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도 보면은 뭐 지난주 국어 시간에 배운 어쩌고 저쩌고 말을 보자마자 헛소리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국어 시간에 배운 어쩌고 저쩌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자세히 읽을 필요가 없는 일종의 수사라는 걸 알게 되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처럼 우리는 기대치 않은 곳에 핀 들꽃을 발견할 때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자세히 보게 된대요.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단을 쭉 보면 이 문단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다 마찬가지로 뭐냐면 들꽃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 빙빙 돌리는 얘기를 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간 부분은 안 읽어도 돼요. 앞에를 보면 우리는 왜 들꽃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걸까요?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대충 감이 딱 오는 거죠. 들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글인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쓱 보면은 여기 무슨 꽃이 보이시죠? 라고 얘기하는 게 보이고 무슨 들꽃 중에는 이런 것들도 많다 라고 하면서 강명한 생명력을 느끼고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그러면서 금강 초록꽃과 동작꽃입니다 라는 거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대충 봐도 그 들꽃이 어떻게 아름다운지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몇 가지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고려 엉겅퀴, 금강초록꽃, 동작꽃이 예쁘다는 거에 대해서 왜 예쁜지, 뭐가 예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같은 거죠. 빨리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런 데가 나왔어요. 여기에 마지막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문단에 첫 번째 그런 데라고 나오면 여기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랑 다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에서 그런 데가 나오면 겁나 중요해요. 그러면 그런데 뒤에 붙은 말은 되게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도표 왼쪽 부분은 들꽃의 아름다운 모습에 어울리는 이름이 붙은 꽃들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보니까 이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장이 들꽃의 아름다운 이름을 찾아보는 내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났어요. 이 마지막 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인 것 같냐면 뭐 차시 예고 같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이 글을 자세히 읽지 않고 지금 이걸 그냥 쑥 읽었다라고 치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하느라고 길어진 거잖아요. 이걸 그냥 쑥 읽었다라고 치면 벌써 8분이요? 이거 쑥 읽었다라고 치면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다? 들꽃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단은 어디냐? 여기다. 세 번째 문단. 여기에 구체적으로 고려 엉겅퀴꽃, 금강초록꽃, 동작꽃이라는 예를 들어서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가문단, 나문단에서는 그냥 빙빙 돌리는 얘기만 나왔고, 맨 마지막 문단에서는 다음 시간 얘기를 하면서 끝났다. 여기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문단이다. 뭐에 대한 얘기다? 들꽃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하는 것까지 파악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그러니까 수능 국어 문제를 공부를 할 때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지문을 먼저 봐야 되냐, 문제를 먼저 봐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뭘 먼저 본다기보다는 동시에 보는 게 맞아요. 문제를 보면서 지문도 보면서 이제 동시에 파악하는 게 맞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한번 간단하게 읽는 거예요. 간단하게 쓱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에 대한 글인지를 얼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더 자세하게 이제 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얘기를. 안 지워져요. 컴퓨터가 멈추면 안 되는데. 컴퓨터가 멈출 뻔했어. 자, 그러면은 속독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빨리 읽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고 문제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글을 푸는 거죠. 문제를 풀 때는 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버릇 연습이거든요. 문제 푸는 연습. 자기만의 어떤 규칙과 어떤 신호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준해서 문제를 풀어야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버릇은 저겁니다. 문제를 풀 때 계속 이렇게 푸는 거 있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을걸요? 막 밑줄 이렇게 치면서 마무리하네. 뭐야, 청중에 관심을 끄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계속 줄 그어가면서 문제 푸시는 친구들 있는데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고요. 제일 좋은 건, 접근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맨 처음에 문제 볼 때, 사실 그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유형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유형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시게 되면, 문제를 거의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대충 한번 쑥 훑어보면 뭐에 대한 문제인지 그냥 다 뻔하거든요. 그래서 5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문제는 사실 거의 볼 필요가 없고, 문제에서 어디다만 동그라미 치는 거냐면, 적절한 건지, 적절하지 않은 건지. 요게 중요하잖아요. 요것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풀면서 보기를 볼 때, 수능도 마찬가지고 국어의 선단은 다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환기하여 뭐뭐뭐뭐 하고 있군. A 해서 B 하고 있군. 뭐뭐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A 뭐를 하고 있군. B. 청중을 칭찬하는 말로 발표를 시작하여 A 청중과 긍정적인 유대감을 쌓고 있군. B. 그래서 이 문제 구조가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보기를 읽으실 때 중간에서 끊으시면서 읽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발표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고 있군이라고 할 때 이 문장은 여기서 끊기죠.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환기한다. 청중의 관심을 끈다.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한다. 신뢰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끊으면서 읽는 버릇은 되게 좋은 겁니다. 국어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읽고 적절한 것은 찾으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맞다. 적절한 것을 찾는 거니까 4개는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재채기 나오려고 그랬어요. 문제를 이렇게 한번 봤을 때 그 보기 5개 중에 나를 헷갈리게 하는 건 항상 한두 놈인 거잖아요. 그럴 때 확실한 애들은 다 표시를 해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얘가 헷갈려. 그럼 얘 세모 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고 할 때 1번 문제는 어려워. 잘 못 풀겠어. 그러면은 풀다가 이 모르는 문제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풀다가 이 3개는 확실하게 아닌 건 X 표시를 해놓고 나머지 2개가 헷갈릴 때는 그냥 세모 표시 해놓고 이 문제를 별표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문제로. 2번 문제는 풀어봤더니 겁나 쉬워. 그럼 얘는 그냥 앞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헷갈리는 문제 앞에다가는 별표를 쳐놓고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해요. 내가 확실하게 푼 문제 앞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쳐요. 그래가지고 못 푸는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되게 어렵고 헷갈리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높은 점수를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 푸는 거예요. 일단 빨리 한번 전체적인 문제를 쓱 빨리 풀어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일단 다 맞춰 놓고,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가지고 별표한 부분부터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표한 부분을 봐서 풀었으면 얘가 다시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맨 처음에 이 3개가 만약에 헷갈렸는데 다시 보니까 3개 중에 2개만 헷갈리고 얘는 이제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얘 X 표시 쳐놓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한번 내가 아는 문제만 싹 풀어요. 그리고 못 푼 문제 앞에다가는 표시를 해요. 그리고 그 보기 있죠. 보기도 분명하게 헷갈리는 애들 앞에다가만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한번 싹 푼 다음에 이제 다시 맨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못 푼 문제들 처음부터 다시 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풀다 보면은 풀리는 문제도 있고
다시 돌아왔을 때 좀 꼼꼼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풀리는 문제도 있고 안 풀리는 문제도 있죠. 그러면은 그 안 풀리는 문제는 또 넘기고 다시 별표해 놓은 다음에 또 넘어가서 한 바퀴 쭉 푼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풀면은 시간에 그렇게 쫓기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정도 문제를 이제 다시 풀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 시험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시간을 더 투자해가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하면 맞출 확률도 더 높아지고, 내가 아는 문제, 이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빨리 풀고 그냥 다 체크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죠. 이거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방법이 다른 거고 각자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포인트는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 두셔야 돼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요. 자,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합시다. 이제 분석하는 거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빨리빨리 연습하는,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연습들을 이제 평소에 해두신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제 채점을 해봤죠. 채점을 해봤으면 맞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으면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인데,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게 저겁니다. 그 풀이 강의 같은데 보면은 EBS 뭐 기출문제 풀이니 뭐 거기에 올라오는 게 이제 다 이 작업이에요. 하나씩 하면 여기서 해주셔야 되는 건 지문 분석하고 보기 분석하고 문제 유형 분석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시간이 별로 없네. 자,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라고 돼 있어요. 화법 문제는요, 요거 선생님이 드린 거 있죠? 드리진 않았고, 이거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법에서는 화법의 개념이 있고, 과정과 전략이 있고, 종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법은 기본적으로 화법의 종류의 기본 베이스를 두고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방금 학생의 발표죠? 여기서 나왔네요. 발표 쪽에서. 그러니까 화법은 맨 처음에 뭐부터 나오냐면 유형이 먼저 나와요. 화법의 모든 문제는 유형에서부터 출발하고요. 작문의 모든 문제는 요거에서 나와요. 요거. 계획, 내용 생성, 내용 조직, 고쳐쓰기. 요 순서대로 문제가 나온다. 그럴 때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모든 지문은 이제 분석하기, 꼼꼼하게 분석하기 들어가면은 문단 구분부터 해줍니다. 가, 나, 다, 라.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해주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꼼꼼하게 읽으시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 대충 읽으시는 거고,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읽으시면서,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프로젝트 과제는 숨어있는 들꽃의 재발견인데요. 이게 적인 것 같죠? 숨어있는 들꽃의 재발견. 밑줄 쳐주셔야 되고요. 슬라이드를 보여줬대요. 슬라이드를 보여줬대요. 이거는 자료 제시죠. 이런 것들 문제 지문에 많이 나와요. 자료 제시. 여기 우리 모둠의 발표 차례를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둠의 1차 탐구 과제라는 게 있었고 2차 탐구 과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1차 탐구 과제를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들꽃의 아름다움이 오늘의 주제다. 라고 하면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이게 뭐야 이게 저기 뭐야 발표 주제를 제시하는 거죠. 뭐냐면 들꽃의 아름다움 이죠.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아가시는 거고 중간중간 중요해 보이는 부분들에다가 표시를 해 두시는 겁니다. 평소에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시면 망해요. 평소에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요. 점검하실 때만. 자, 여러분 지난주 국어 시간에 배운 옥상의 민들레꽃에서 들꽃이 하나 등장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뭐냐면 경험,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지금 떠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로 뭐 유대감을 느낀다든가 그런 문제가 나오게 돼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기억나시나요? 라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청중의 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대요. 상호작용하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제스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이 화법에선 되게 중요한 것들이고요. 뭐 시멘트 틈을 뚫고 피어나 주인공에게 삶의 희망을 이끌어준 민들레꽃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료 제시죠. 산책을 하다가 보도블럭 틈에 수줍은듯 피어있는, 이거 문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거 나오면 꼭 얘네도 나옵니다. 수줍은듯 피어있는 모습, 의인법. 이끌려 찍은 제비꽃 사진이에요. 이거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이잖아요. 자기의 경험이죠. 개인의 경험. 기대치 않은 곳에 핀 들꽃을 발견할 때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자세히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신의 경험 공유를 하면서 어떤 흥미를 유발하는 겁니다. 여기 서론이 길어요. 이번 글은. 그럼 우리는 왜 들꽃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동영상 보여줬죠. 또 자료 제시. 그리고 걸까요? 하면 이제 질문. 여기 들리시죠도 질문. 그러면서 세찬 바람 소리 들리시죠? 라고 하면 그림만 보여준 게 아니라 청각적 자극도 줬다.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고려 엉겅퀴꽃이라는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담한 것이 많습니다. 강한 자외선을 걸러내며 짙은 색의 꽃잎이 되었고 강한 바람을 견디며 아담한 크기의 꽃이 되었습니다. 이 고려 엉겅퀴꽃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들꽃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되는 거죠. 이 글의 주제가 아까 뭐였냐면 들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름다움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생명력에서 온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죠. 그러면 생명력이 아름다움의 근원이다 라는 말을 한 거고, 인터넷 검색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뭐 여기 이 들꽃들도 뭐 색이 선명하죠. 그러면서 금강 초록꽃과 동작꽃입니다. 이런 꽃들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실제 예시를 보여주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아름다움의 근원이 뭐다? 생명력이다. 이렇게 문제가 돼 있고요. 왜 시커멓게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그런데, 원래 그런데 마지막 문단에서 그런데 나오면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 문단 자체가 별로 안 중요해요. 슬라이드쇼 보여준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료 보여주는 거고, 금강초록꽃, 숯바라꽃 등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런데 도표 오른쪽의 이름들을 보면 도둑놈의 갈고리꽃이라든가 이름이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이름에 대해서 찾아보는 내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차시예고입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을 분석하시면 되고, 자, 1번 문제부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의 대부분의 지문은 A에서 B한다, A에서 B한다, A에서 B한다, A에서 B한다, A에서 B한다 의 형식으로 돼 있어요.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글에서 아까 특징적으로 딱 나왔었던 게 이제 나 부분에서 지난주에 배운 옥상의 민들레꽃 어쩌고저쩌고 했었던 부분 있잖아요. 여기 있죠.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환기해서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끈다. 아까 우리 여기다 정리해놨죠. 경험을 공유해서 흥미를 유발한다. 같은 말이네. 그럼 답이 이거가 되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2번. 1번 문제는 그래서 뭐에 대한 문제냐?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 지문 분석하고 지문 분석하고 1번. 2번 문제 유형 분석하고, 그 다음에 3번 보기 분석하고, 이 세 가지를 분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여기 있죠.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안 보이는데 계획이다. 계획. 그럼 이게 지금 여기 보이진 않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이거 뭐냐면 계획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 다음 페이지를 여기를 보면 다른 거는 그냥 보면 다 있어요. 그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뭐 첫 번째에서는 뭐 하고 두 번째에서는 뭐 할 거다. 오늘은 뭐 한다 라고 얘기했었고, 이게 가에서 나왔죠 아마. 그 다음에 사진을 활용해서 들꽃의 모습에 청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거 나에서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동영상 활용했죠. 실감나게 아까 소리도 들려준 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맞는 거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화면을 활용해서 고산지대의 들꽃이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나와요. 인터넷을 검색한 화면을 보여주며. 놓쳤네요. 이것도 나오고요. 슬라이드를 활용한 건 맞는데 들꽃 이름이 분류된 도표를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본 적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 들꽃 이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라고 하면 저것만 나오잖아요. 지금 들꽃 이름이 왜 이렇게 된 건지를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금강초록꽃, 숯바람꽃 등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인데 얘네들이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들꽃 이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건 아니죠. 자, 지금 이거 30분 찍히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화법에서 이제 두 번째 갈래는 다 요거죠. 화법하고 작문을 연결해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쪽이 이제 토론, 거의 토론을 한 문제 나오더라고요. 토론, 그 다음에 이 토론에 참여한 애가 글을 썼다. 그래서 가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이 연계 문제는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 지문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짜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만 봐도 지금 한 페이지 전체가 지문인데 사실 이쪽 가랑 이쪽 나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서 가 먼저 보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나 보고 문제 풀면 돼요. 자,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뒷부분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뒷부분이 되면은 또 이제 이어서 올리고요. 안 되면 수업 시간에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정리할게요.